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룰 음식 3개가 있습니다. 캠핑장에서의 삼겹살, 당구장에서의 짜장면, 그리고 야구장에서의 맥주죠. 시원한 맥주 없는 야구장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찰떡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야구와 맥주, 둘의 첫 만남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키PD입니다. 돈을 내고 고통을 사는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올 시즌 프로야구 개막전, 전국에 10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리면서 서울, 인천, 수원, 광주, 창원까지 전구장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러 간다, 그냥 응원가 부르러 간다. 야구장을 찾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다들 한 손에 맥주 한 잔을 들고 있을 거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맥주를 가장 먼저 야구장에 데려온 건 바로 야알못 독일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 폰데아 아예. 1870년대 미국 세인트루이스 야구장 근처에서 술집을 운영했는데요.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매출이 최소 2배 이상은 뛰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발견인가 싶겠지만 크리스의 입장에서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독일, 야구보다 축구가 더 유명한 나라죠. 어쩌면 야구공도 미국에 와서 처음 봤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인들의 야구 열기를 확인한 크리스는 철저하게 사업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데요. 1882년 세인트루이스 구단을 사버립니다. 왜? 자신이 운영하는 맥주를 더 많이 팔아보려고요. 그는 야알못이었지만 사업가로서의 감은 살아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관중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 티켓 가격의 4분의 1만 받았고, 경기장에 오래 머물러야 맥주를 한 잔이라도 더 마실 거 아니에요. 다양한 공연을 중간중간 선보였고 미니 놀이기구도 설치했죠. 생각해보면 요즘 야구장에 갇혀있는 즐길거리를 1800년대에 구현한 겁니다. 야구는 잘 몰라도 센스 하나는 인정해야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맥주가 언제부터 등판했을까요? 야구장 내에 맥주 판매가 정식으로 허용된 건 2000년대 이후입니다. 옛날 프로야구 영상 보면 술 취한 관중들 좀 본 것 같은데, 그때 야구장에서 마신 맥주는 불법 상인을 통해서 사거나 몰래 숨겨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부수고 싸우고 일부 관중들의 취중 난동 때문에 정식 판매는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떳떳하게 맥주를 마시고 싶었던 야구 팬들의 오랜 바람은 뜻밖에도 축구가 도와주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컨페데레이션스컵 대회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야구만큼이나 맥주에 철벽을 쳤던 피파가 2001년 컨페드컵 대회부터 경기장 내 맥주 판매를 전면 허용했는데요. 국제대회에서도 맥주를 마시게 해주는데 프로야구는 왜 안 되냐? 야구 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죠. 결국 여론을 못 이긴 서울시는 몇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알코올 도수는 5% 이하의 맥주로 1인당 500ml 딱 3잔만, 그리고 취한 상태로 야구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7회 말까지만 팔기로 한 거죠. 그렇게 2003년 5월 1일 잠실 야구장에서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맥주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판매된 맥주는 총 1,500캔, 관중이 대략 6,000명 정도였으니까 4명 중 1명은 역사적인 맥주를 마신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잠실 야구장 내 편의점에서 카스, 즉 오비 맥주만 판매된 거죠. 2003년 프로야구 전체 관중이 270만 명, 그중 100만 명이 잠실 야구장에서 나왔으니까 제일 큰 파이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본 하이트 맥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공개 입찰 없이 독점 계약하는 건 불공정하다면서 편의점 업체에 따지는데요. 지금의 GS25가 된 당시 LG25에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잠실 야구장을 연고로 쓰는 두산 베어스의 전신이 오비 베어스거든요. 그래서 오비 맥주의 경쟁자인 하이트 맥주를 팔 경우에 두산 팬들의 반감을 고려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딱 봐도 논란이 됐을 것 같죠? 바로 다음 해인 2004년부터 모든 구장에 대한 맥주 판매권이 공개 입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구장 내 다양한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맥주 파워는 강력한데요. 조사에 따르면 잠실 야구장 내 편의점 기준 매출의 절반이 맥주에서 나오고요. 프로야구 한 시즌 동안 판매되는 맥주의 양은 무려 약 6억 ml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500ml 캔으로 바꾸면 12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러니 맥주 회사들도 야구 마케팅에 총력전을 다하는데요. 그중 최근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건 한맥과 켈리의 신경전입니다. 작년 하이트는 오비 맥주로부터 큰 거 하나를 빼앗아 왔습니다. 바로 2013년부터 지켜오던 잠실 야구장 내 생맥주 판매권인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잠실에서는 켈리의 생맥주만 마실 수 있죠. 오비 맥주는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작년 여름 한맥의 모델로 LG 트윈스의 에이스, 잠실 예수라고 불리는 켈리 선수를 발탁합니다. 경쟁사 하이트에서 출시한 켈리 맥주랑 이름이 똑같죠? 심지어 스펠링까지 동일합니다. 켈리도 한맥처럼 부드러워지고 싶다 라는 문구까지 내세우며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야구 선수의 이름을 이용한 보기 드문 어그로에 한동안 화제의 중심이 됐었죠. 팬심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맥주 회사들.
야구장에서 큰 수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투자의 성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맥주 회사가 야구장 광고를 따내기 위해 드는 비용이 야구장에서의 맥주 판매액보다 더 크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러면 왜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냐? 야구장은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찾는 공간이고 심지어 일주일에 6일이나 경기가 있으니까 브랜드를 노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죠. 게다가 야구는 타 스포츠에 비해 정적인 요소가 강한데요. 경기 내내 빠르게 눈알 굴릴 필요가 없으니까 경기장 안의 광고 보드나 맥주컵에 써져 있는 브랜드명을 응시할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전쟁터인 거죠. 이제는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된 야구장에서의 맥주. 날씨도 좋은데 이번 주말 야구장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